안녕하세요. 1년차 내과 레지던트 정지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요새 좀 핫한 뉴스인데 2월 12일 2020년도 그러니까 이번 년에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ation이라는 NBM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USMLE Step 1 시험을 Pass and Fail로 바꿨어요. 원래는 이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 점수가 붙는데 Pass and Fail로 2022년도 1월달서부터 그렇게 바뀐다고 이번에 2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이 USMLE Step 1 시험은 이제 미국 국가의사 자격증 첫 번째 시험, MD 쪽에서 보는 시험인데 이제 저 같은 DO도 이 시험을 저도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시험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이 성적이 나와준 거 갖다가 어느 과, 레지던트 어느 과에 지원을 하냐에 되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 점수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2022년도 1월달부터 합격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라고만 나오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의대생 아니면 이제 의대를 지원하려는 분들에게 좀 핫한 뉴스예요. 좀 큰 이슈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고 이제 유튜브로 많이 영상들을 봤는데 그거를 제가 들은 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 NBM에서 왜 이걸 합격 불합격으로 바꿨냐면 이 학생들의 의대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웰너스를 위해서 바꿨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되게 의대는 되게 힘든 거잖아요. 물론 다른 직업도 힘든 게 많겠지만 그래서 의대생들은 특히 첫 번째 1, 2년 때는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에요. 3, 4학년 때는 이제 좀 실습 같은 걸 하는데 1, 2학년 때는 이제 의학의 바탕이 되는 과학적 지식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를 배운 거를 시험을 보는 국가 시험이 이 스텝 1 시험이에요. 보통 이제 2학년 끝날 때쯤 아니면 2학년 끝나고 이제 방학이나 아니면 3학년 초반에 보는 시험이에요. 이 점수가 레지던트과에 지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점수가. 물론 이 시험 성적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있는데 제일 영향이 높은 거는 이 시험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과에 지원을 할 때 되면 그 프로그램 관리자도 성적 점수를 보지 못하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밖에 못 본대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물론 당연히 이제 NBM에서 말한 이제 wellness, student wellness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위한 거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 시간이 1학년, 2학년 끝날 때쯤이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이 한 시험에서 평생 어느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건데 대부분 이거를 합격, 불합격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학생들의 이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위해서 뭐 10시간을, 20시간을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70점이 합격이면 7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100점까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내가 100점을 받아서 하든 70점을 받아서 합격을 하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70점을 받으려면 이제 하루에 5시간만 공부하면 돼. 근데 이제 100점을 받으려면 20시간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20시간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5시간만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합격, 불합격으로 바꾸면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좀 덜어준다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단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MD 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의대생들에게는 좀 단점이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럼 제가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DO 학위를 딴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DO의 COMLEX Level 1, COMLEX 시험들을 보고 이제 USMLE Step 1 시험을 봐요. Step 2는 안 보는 학생들도 많은데 Step 1은 많이들 보거든요. 왜냐면 이 Step 1을 보면서 나는 이제 MD와 동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USMLE 스텝 1 시험을 많이 보는데 이제 이게 합격 불합격이 되다 보니까 합격이 됐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딱 봤을 때 이 두 명이 모두 똑같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은 MD고 한 명은 DO다. 그러면 아직은 이 MD를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MD를 선택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DO 쪽 의대생들에게는 좀 불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라고 이 MD 학위는 따지만 미국 자체에 있는 의대가 아니고 MD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MD 학위를 딴 학생들도 DO 학생들과 똑같이 이 USMLE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이 잘 나온 성적 갖다가 나는 지금 와서 보면은 나는 이제 동등하다. 미국에서 MD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동등하다고 이 스텝 1을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성적이 나오지 않고 합격 불합격만 나오니까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졌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 첫 번째 시험만 합격 불합격이 됐지만 이제 두 번째 시험 USMLE 스텝 2는 성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냥 그거 갖다가 제출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레지던트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 두 번째 시험 성적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보통 스텝 1 시험은 1, 2학년 끝날 때쯤에 아니면 3학년 초기에 보거든요. 보통 레지던트과에 지원하는 웹사이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MD 쪽은 9월 15일인가 9월 달에 오픈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텝 시험이 바로 성적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반 걸리고 9월 달 전에 4학년 9월 달 전에 이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스텝 1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을 하고 나서 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이때 스텝 2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는 앞으로 더 당겨야 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수치가 객관적인 점수를 나오는 게 이 스텝 2밖에 없기 때문에 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터뷰를 보는 수준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가 지원을 해야 이제 그 인터뷰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첫 번째 시험이 수치로 나왔을 때는 이 객관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객관적인 시험을 봐서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에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이 지원하기 전에 보지 못하면 성적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보고서 얘는 첫 번째 시험을 패스를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점수가 없네? 그러면 일단 보지 않는 거구나 아니면 아직 보지 못했던 거나 어쨌든 점수가 없으니까 나는 얘를 어떤 학생이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벌써 이미 두 번째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권하는 게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텝 2를 좀 당겨서 좀 더 일찍 봐야 되는데 이 3, 4학년 때도 그냥 이제 시험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학교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쉐어프 엑셈이라고 과마다 끝날 때 보는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데 그 시험들도 공부하면서 이제 낮에는 병원에 가서 실습 경험도 쌓고 그래야 되는데 이 스텝 2를 당겨서 봐야 되니까 시간이 이렇게 여유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3, 4학년 때는 away rotation이라고 내가 있는 그 본 병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만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지원을 해서 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 병원에서 인터뷰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한 달 동안 거기서 실습을 했으니까 이제 인터뷰 정도는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많은데 이 스텝 2 시험을 앞으로 당겨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 어웨이 로테이션들을 4학년 때 시작을 하는데 초반에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가 지원을 할 때 추천서도 생기고
이 병원에서 실습했으니까 거기서 인터뷰를 주고 등등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을 앞으로 초반에 봐야 돼. 4학년 초반에 봐야 되니까 이제는 이 어웨이 로테이션을 3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덜 보던가 등등 해야 돼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던가 이 세 번째 로테이션을. 그런데 이 어웨이 로테이션을 솔직히 1월달, 2월달에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쯤이면 이제 대부분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거의 다 보고 이제 뽑을 학생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 어웨이 로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쯤 가면 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9월 달에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봐야 그 프로그램들에서 내 지원서를 봤을 때 점수가 보이니까 이걸 좀 당겨서 봐야 되니까 이 어웨이 로테이션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또 단점이 또 하나 있자면, 성적 점수는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수치, 정보가 없어지니까 이제 좀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져요. 3, 4학년 때 로테이션을 돌면서 그 전문의가 그 학생들에게 성적을 또 줘요. 그 과에 보통 이제 honors, high pass, pass 이렇게 등등 주는데 A, B, C, D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좀 이게 주관적이에요. 어떤 의사들은, 어떤 전문과 의사들은 상관을 안 해요. 그냥 A만 주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깐깐하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A를 받지 못해. 그 의사는. 왜냐면 그 전문가 의사는 좋은 점수를 주는 의사가 아니야. 뭘 하든 점수를 잘 안 줘. 또 어떤 학교들 가면 이 연구할 수 있는, 리서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그런 여유가 없고 그런 지원이 없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추천서의 힘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점수가 없으니까 이제 추천서에 좀 더 의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추천서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써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냥 대충 써주는 의사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엄청 잘 써줘. 그런 학생이 아닌데도 엄청 잘 써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좀 없어졌고, 스텝 1이 합격 불합격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좀 주관적인 게 좀 더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변화인데, 이번에 이 변화가 저한테는 솔직히 상관이 없죠. 저는 어차피 이제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했고 저에게는 이게 영향을 줄 게 없는데, 이제 제 미래에 올 후배들이라고 하면 맞나? 그 분들에게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쪽으로 있을지 나쁜 쪽으로 있을지 안 좋은 쪽으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지금 영상에서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영향력은 제가 뭐 그거를 미리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게 1월 달에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계속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됐는데, 그 후로 이제 합격 불합격인데 꼭 1월 달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좀 더 후에, 지금은 1월 달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고, 꼭 근데 1월 달에 꼭 바뀐다는 말은 없어요. 검토를 하다가 좀 더 딜레이를 해서 뭐 3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바뀔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왔던 학생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 점수는 이제 그 후에 2022년도 후에 이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때 이게 점수로 가는지 아니면 합격 불합격으로 가는지, 그것도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의대 쪽에서 좀 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